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혼돈의 광경이었다. 구조대와 좀비 무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치 종말의 날처럼 난장판이었다. 라디오를 듣고 여기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숨을 죽였다. 만약 여기서 나선다면 우리도 그 혼돈 속에 휘말릴 수 있었다. 절망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생각하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구조대원을 발견했다. 그는 온몸이 물어뜯긴 채로 땅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처참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어떤 정보라도 얻어내야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매서운 바람이 불며 나의 마음도 함께 떨렸다. 도와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구조대원은 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하려 했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려 했다. 그가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구조대원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본부의 붕괴, 희망의 불씨가 꺼진 순간이었다. 구조대원은 숨을 거두었고 좀비로 변해가는 그를 수의사가 조용히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선사했다. 필요한 결단이었다.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네. 그보다 속히 이곳을 벗어나지. 수의사의 말이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좀비의 괴성이 가까워졌다. 구조대원의 피 묻은 지도를 발견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가족의 운명은 미지수였지만 생존의 의지를 다지며 지도를 품에 넣었다. 우리는 산길을 내달렸다. 추위와 어둠이 우리를 더욱 압박했다. 좀비의 괴성이 점점 가까워질 때 지은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바위 틈으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좀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과 시끄러운 괴성이 숲을 채웠다. 바위 틈에서의 숨은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식량은 바닥났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떻게 다음 날을 맞이할지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은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버려진 산악 초소가 암울하게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좀비들의 수는 늘어만 갔다. 우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뚫고 초소로 기어갔다. 젖은 손과 팔, 무릎이 땅에 닿을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체온을 앗아갔다. 초소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무너져가고 있었다. 바닥은 삐걱대며 차가운 바람은 거침없이 내부로 침입했다. 초소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지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놈들이 다가와요.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좀비들이 우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의사는 서둘러 우리에게 캐비닛 2개를 가리켰다. 상의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캐비닛 안으로 몸을 구겼다. 문을 닫는 순간 좀비들이 초소를 완전히 점령했다. 좁고 어두운 캐비닛 안에서 지은과 나는 숨을 죽였다. 온몸이 긴장과 공포로 떨렸고 통증에 신음이 튀어나오려 했다. 지은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이 어두운 공간에서 괴성을 지르며 난입한 좀비들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좀비들의 끝없는 괴성은 밤새도록 고요함을 찢으며 우리를 괴롭혔다. 아침이 밝아오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캐비닛 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자극하는 초소로 나섰다. 모두의 얼굴에는 밤새 겪은 공포와 긴장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고 수의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추위와 부상으로 지쳐버린 우리에게는 잠시나마 쉴 곳이 필요했다. 그러나 초소는 버려진 지 오래였고 식량은커녕 쉴 곳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폐허였다. 허기와 탄력감이 점점 우리를 서서히 삼켜갔다. 수의사가 지도를 펼치며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기 작은 마을이 있어. 잠시 쉬며 식량을 찾아볼 수 있겠지. 우리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지도로 향했다. 나는 그 순간 구조대원에게서 받은 피 묻은 지도를 떠올렸다. 과연 이 지도가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피 묻은 지도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탄성을 터뜨렸다. 지도 위에는 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 몇 군데가 표기되어 있었다. 이곳들의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이 지도 한 장으로도 나는 살아갈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되었다. 생존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위해 체력 회복이 시급했다. 초소를 나서자 바깥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와 점점 더 내려가는 기온으로 살같이 따가웠다. 우리는 오직 정신력에 의지했다. 간단한 걸음조차 힘겨워졌다. 눈을 찌르는 차가운 바람은 시각을 흐리게 만들었으나 그것이야말로 좀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였다. 전날 입은 상처에서는 열이 나며 고통이 퍼져나간다. 잔뜩 쌓인 눈 때문에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좀비들의 괴성은 바람에 실려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마저 눈보라에 휩쓸려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네.
수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에 휩싸였다. 백열등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시야가 암전되었다. 몸이 허물어진다. 거기서 내 기억은 끊겼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며 나는 낡은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옆에서는 지은도 마찬가지로 잠에서 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깊은 잠에서 겨우 깨어난 수의사는 피로에 절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운이 좋았어. 남아있던 수액 덕분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고단함이 배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속삭였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말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웠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세계의 현재 상황은 빙하기의 도래와 정부 및 군대의 소멸을 알렸다. 우리는 이제 멸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수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몇 곳을 찾아냈어. 그에게도 사정이 있어 보였다. 이 적대적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 생각될 정도였다. 목표를 향한 절실한 의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 설원의 고요함이 좀비들의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니스채로 개조한 스노우 슈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눈밭 속에 갇혀버렸을 것이다. 언덕 아래로 희미하게 작은 편의점이 보였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은 좀비 3마리. 생존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우리는 눈밭을 파내 함정을 만들었다. 심장이 공포로 뛰면서도 함정에 빠지는 좀비들을 보며 우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 내부는 이미 약탈당한 후였다. 그러나 선반 아래 남겨진 통조림 몇 개는 우리의 굶주림을 잠시나마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는 식량만이 아니었다. 핫팩이나 가위, 순간 접착제, 테이프, 필요하다 싶은 물건들을 모두 배낭에 쓸어 담았다. 수의사는 진통제와 해열제를 챙기며 말했다. 이건 큰 수확이야. 우리가 각자 필요한 물건으로 배낭을 채우고 있을 때 편의점 입구에서 갑자기 소녀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박한 순간 공포와 절망이 공기 중에 짙게 퍼졌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리는 각자 숨어서 이 암울한 광경을 목격했다. 수의사는 냉장고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거울 뒤에 자리 잡았으며 지은은 창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았다.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목소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았다. 세상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한 혼돈에 빠졌고 각종 범죄로 얼룩진 소굴로 변해버렸다. 소녀의 옷이 찢겨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아직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딸의 얼굴이 그 소녀에게서 보이는 듯했고 그것은 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발을 떼자 시간이 마치 늘어지듯 흘렀다. 내가 시선을 끄는 사이 지은과 수의사도 움직였다.